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실기시험 제9회 모의 문제 중 세 번째 결산정리사항 문제와 네 번째 장부조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볼까요? 교재는 196페이지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기말 결산 정리사항을 회계 처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다가 마감을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제가 빼먹더라도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감 처리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결산 정리사항은 총 몇 문제가 출제되냐?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5문제에서 수동으로 하는 수동결산, 즉 일반 전표 입력에 내가 직접 입력하는 문제 2문제,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하는 자동결산이 3문제.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연습을 좀 빨리 하시면 쉽게 푸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문제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결산 정리사항을 따로 채점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가 틀리면 요 뒤에 것도 틀리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문제는 푸시고 나오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수동결산인지 자동결산인지를 문제를 보고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수동결산하고 그 다음에 자동결산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직매장 임차료 12월분 미지급분 100만 원을 계상하다. 임차료 12월 달을 아직 안 줬대요. 안 줬는데 일단 비용이 발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컴퓨터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클릭. 12월 31일 문제에서도 12월 30일이라고 제시가 됐지만 항상 여러분이 상단에 있는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이 결산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했고요. 있는 거는 그냥 두시고 차변에 임차료. 자, 800번대 임차료 오시고요. 자, 엔터 아니면 커저로 움직이세요. 100만 원. 뭘로 해야 되죠? 미지급금? 아니죠. 결산이잖아요. 결산이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을 쓰십니다. 자, 미지급 비용. 아이고, 대변이요. 4번. 미지급 비용. 엔터. 그래서 미지급 비용 262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금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회기 중에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쓰지만 결산에서는 비용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다 해갖고 미지급 비용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지급 비용으로 100만 원 처리해 주세요.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미지급 비용 해서 수정결산 하나 끝났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아이코, 모든입니다. 모든. 네.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건 컴퓨터가 계산해 놓은 거를 우리가 끌어다 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동 결산할 거고요.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 보충법에 설정하다. 즉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문제도 계산해갖고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자동 결산으로 남기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을 처리하다. 단, 재고평가는 선입선출법으로 한다.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해야 되니까 재고자산 수불부를 마감해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얘도 자동 결산으로 갑니다. 5번.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아이고 밑줄 좀 그으세요. 단기 시세 차익 목적.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걸 머릿속에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이라도 떠올리셔야 돼요. 네. 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니까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다음전자의 주식 공정가치는 주당 10,000원으로 평가하다.
컴퓨터는 10,000원으로 평가하는지 5,000원으로 평가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입력하기 전까지랑. 그래서 이런 거는 수동결산. 그럼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모듈의 전체 메뉴에 합계잔액산표 클릭. 12월 31일로 조회해 주시고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왜? 얘가 주식회사 다음 전자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음 전자의 주식 4,000주라는 게 표시가 되면서 장부 금액은 4,800만 원입니다. 즉 4,000주를 12,000원에 샀는데 지금 얼마로? 10,000원으로 평가가 됐어요. 하락했네요. 그러면 손실, 평가 손실이 나옵니다. 평가 손실은 과연 얼마냐? 2,000원 곱하기 4,000주 하니까 800만 원 손해를 봤네요. 자, 그러면 800만 원에 대해서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 차변에 손실 봤으니까 평가 어유 너무 많네요. 단기라고 칠까요? 네, 단기. 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 손실인 937번 쓰겠습니다. 937번 클릭해서 쓰시고 금액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몇 주였죠? 4,000주였죠? 곱하기 12,000원에서 만원을 빼니까 2,000원만큼 손해봤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대변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07번을 줄여주셔야 돼요. 자, 800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37번 평가 손실 쓰시고요. 대변에는 107번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떨어진 만큼, 즉 차이 나는 금액만큼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합계잔액산표 한번 볼까요? 합계잔액산표 조회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4천만 원으로 공정가액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장부가격이 변화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수동결산 모두 마쳤고요. 자동결산하러 가겠습니다. 자동결산은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다. 자동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어야 될 창이 있었죠. 자, 전체 메뉴에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클릭 메뉴. 1월부터 12월까지 선택하셔야 돼요. 이거 엉뚱하게 선택하시면 전혀 다른 값이 나옵니다. 자, 12월. 상품 매출원가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확인. 그러면 자동으로 상품 매출원가가 생성이 됩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전체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에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명세서 클릭해 주세요. 클릭. 유형자산 총괄로 갑니다. 총괄로 오시게 되면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단기상각비예요. 즉 올해 상각하는 비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건물은 4,500만 원입니다. 자,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너무 많이 가지 마세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살짝 내리세요. 살짝 내리시면 감가상각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란을 클릭하면 입력할 수 있게끔 창이 열려요. 컨트롤 V.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다시 갑니다. 왜? 차량 운반고도 있고 비품도 있어요.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차량 운반고 란에 컨트롤 V 700만 원 넣어주시고 비품도 넣어주십시오.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컨트롤 V. 비품 같은 경우는 915만 5,300원이에요. 이렇게 옮겨 적으시다가 오타 나실 수 있으니까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붙여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이니까 무형자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있는 줄 알아요. 어떻게? 여기 무형고정자산 상각비가 열렸습니다. 자, 없을 경우에는 얘가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창이 열립니다.
자,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오셔서 무형자산 총괄에다 커져 갖다 놓으시고 조회 버튼 누르십시오. 그랬더니 영업권이 있네요. 개발비는 없고. 자, 영업권은 200만원, 단기상각비는 200만원입니다.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영업권 란에다 입력하셔야 돼요. 개발비 란에 입력하시면 안 돼요. 컨트롤 V 해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상각비를 모두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 보충법을 설정하다.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채권 잔액 곱하기 설정률인 1%를 곱해서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빼서 나머지만 설정하는 게 보충법이죠. 자,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로 오세요. 자, 합계잔액시산표 열으시고 다시 한번 조회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 전에 입력한 거 반영시키고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외상 매출금 보니까 4억 3,518만 5천원이네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따로, 받으러 오면 따로따로 해야 되죠? 대손충당금 코드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십니다. 자, 곱하기 0.01 엔터. 대손충당금이 5 있네요. 160만 5천원 빼줍니다. S. 160만 5천원.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얼마를 설정해야 돼요? 274만 6,850원입니다. 이 계산기 그대로 두시고 상단에 있는 결산자료 입력 여세요. 오, 계산기 따라왔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놓을게요. 우리 무형 고정자산의 영업권에 커져가 있었죠? 여기 대손상각, 바로 외상매출금을 클릭하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274만 6,850원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하시고. 자, 되셨나요? 그럼 계산기 다 썼어요. 닫아요. 네, 종료. 합계잔액시산표 다시 오셔서 받으러 옴 해야 되죠? 받으러 옴은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네요. 그러면 이 금액에 공을 2개 지우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 해서 결산자료 입력 오셔서 받으러 옴 란에 컨트롤 V. 엉뚱한 란에 입력하시면 안 돼요. 자, 받으러 옴 란에 해서 공 2개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137만 8천원. 계산해 보셔도 돼요. 네. 그러면 2번과 3번에 자동 결산을 했고요. 4번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 안 했죠? 자, 기말상품 재고액을 알려면 우리가 출고 입력과 입고 입력을 통해서 상품을 사갖고 오고 팔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수불부가 작성이 됐어요. 그래서 재고자산 수불부를 먼저 마감을 하신 후 재고자산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금액만 볼 수 있는 거. 즉 재고 금액만 볼 수 있는 곳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물류관리에 오셔서 재고자산 수불부, 재고자산 클릭. 자, 마구 엔터 해주세요. 마구 엔터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모두 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마구 엔터한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마구 엔터한 게 아닙니다. 자, 지금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V라고 되어 있죠. 마감을 하는데 선의선출법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기능 모음을 눌러서 평가 방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상품에 대해서 선의선출법 확인했죠? 자, 적용 누르겠습니다. 마감. 건건히 마감을 하셔도 되고요. 일괄 마감하겠습니다. 일괄 마감이면 한 번에 됩니다. 확인. 오, 마감이 됐죠? 그래서 여행용 가방은 1,000만원. 백팩은 540만원. 파우치는 200만원. 지갑 250만원. 학생용 가방은 거래 내역이 없어서 무라고 떴습니다. 무라고 뜬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부라고 뜨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마감이 되면 여라고 표시가 된다. 자, 이렇게 마감이 됐으면 물류관리 모듈에 오셔서 재고자산 명세서 클릭. 12월로. 재고자산 명세서는 아무 때나 보는 게 아니라 재고자산 수불부가 마감된 시점만 보입니다. 그래서 12월 엔터. 자산별 합계는 1,990만원. 즉 재고 금액이 1,990이 상품 재고액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1,990만원을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오셔서
맨 위로 올리시고 10번 란 기말상품 재고액란에 컨트롤 V 해서 1990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결산도 끝났고 자동결산 입력했어요.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전표 추가. 네, 반드시 전표 추가. 예. 확인. 일반 전표에 오셔서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상품 매출원가, 감가상각비 들어왔고요. 대손상각비 들어왔고요. 무형자산, 무형고정자산 상각비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가 채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확인하시기 바라요. 이제 결산했으니까 마감 처리 한번 해볼까요? 자, 전체 메뉴에 회계 모듈 손익계산서부터 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12월.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안 하시면 재무상태표 열 때 에러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당기순이익인 2억4,246만 3,850원 확인하시고 전체 메뉴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네, 불러오겠습니다. 여기가 제대로 들어왔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기존에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여기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뭐 예하셔도 되고 예로 하세요. 네. 2억4,246만 3,850원 들어온 거 확인했고 여기서 이제 수익과 비용을 집합손익 계정에 넣을 겁니다. 그게 전표 추가. 확인. 일반 전표에 오시면 조회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손익 대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 됐어요. 전체 메뉴 클릭하신 후 재무상태표 열어보세요. 에러 메시지 안 뜰 겁니다. 안 떴죠? 자, 이렇게 해서 마감 처리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교재 197페이지 네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장부 조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 자,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러 가시면 프로그램에 단답형 답안이라고 이렇게 단추가 있어요. 그걸 클릭을 하신 후 숫자로만 기록하시면 되고요. 소수점이 있는 경우는 소수점 인정이 됩니다. 나머지는 인정이 안 되니까 컴마나 뭐 월, 개수 이런 거 절대 쓰지 마시고요. 그냥 숫자로만. 컴마도 찍지 마세요. 컴마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숫자로만 기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손실을 물어봤다. 아니면 손해액을 물어봤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를 넣기도 하는데 손실을 물어봤다 그러면 그냥 숫자만 넣으시면 되고 만약에 증가냐 감소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감소가 되면 마이너스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절대적으로 다른 거 넣지 마세요. 그래서 단답형 답안으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7월 31일 현재 상품인 지갑 재고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7월 30일 현재의 지갑의 재고액이래요. 그러면 물류관리 오셔서 재고자산 수불부를 열어주셔야 돼요. 엔터 07월 31일까지 지갑만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갑. 엔터. 자, 얘를 마감 한번 해볼까요? 그래야 재고 금액을. 근데 이렇게 마감 도중 오류가 생긴 물품이 있어요. 내역 보시겠습니까? 예. 이미 우리가 결산의 마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마감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풀고 다시 해야 됩니다. 자, 확인. (12월로) 조회를 하시고요. 마감 취소. 그래서 제가 지갑만 열었어요. 안 그러면 일괄 마감, 일괄 취소 다 해야 되거든요. 자, 지갑만 마감을 풀었습니다. 자, 풀으셨나요? 다시 7월로 오시고 이번에는 마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감이 잘 됐죠. 자, 재고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답은 250만 원. 자, 250만 원을 기록하신 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7월 마감을 취소하시고 12월로 조회를 하셔서 다시 마감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감.
자, 이렇게 7월로 마감됐던 걸 풀으시고 12월로 다시 마감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기서 250만 원 확인하셔도 되고요. 전체 메뉴에 재고자산 명세서, 아이고 우리 아까 7월로 한번 봤어야 되는데 그죠? 7월로 줘야 하면 250 나올 거예요. 네. 근데 뭐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250 여기서 확인할게요. 7월로 마감했을 때 7월로 열어야지만 나옵니다. 재고자산 명세서 7월 한번 눌러볼까요? 안 나옵니다. 왜? 마감 풀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은 250만 원. 자, 두 번째. 9월 30일 현재 당좌예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자, 9월 30일 현재랍니다.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에서 보시는 게 굉장히 편하시겠죠? 자, 전체 메뉴에 합계잔액시산표 회계 모듈에 합계잔액시산표 9월 30으로 줘야겠습니다.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당좌예금 4,820만 원이 답이네요. 안 그러면 계정별 원장 열으셔도 됩니다. (3번)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현금의 입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현금 출납장에서 볼까요? 자, 전체 메뉴에 현금 출납장 여기 있습니다. 클릭. 자, 첫 번은 시작이니까 03월 31일까지 입금한 금액. 자, 전기 2월 여기 있어요. 입금한 금액이니까 200만 원, 425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셔야 돼요. 2,130만 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현금 출납장에서 보니까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얘, 즉 석 달치를 더해야지 돼요. 그죠? 그런데 전체 메뉴 클릭하신 후 1월계표 한번 열겠습니다. 1월계표. 1월부터 3월 31일까지 입금 총액을 물어봤습니다. 입금 총액은 1월계표 대변 금액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그러면 차변 금액은 뭐냐? 지급액입니다. 차변은 현금이 지급액이고요. 왜냐하면 어떠한 것을 뭐 당좌예금을 처리할 때 현금으로 지급된 거. 뭐 비용을 보세요. 차량 유지비를 현금으로 6만 원 지급했고 대체로 15만 원 그래서 21만 원을 지급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 자 1월계표에서의 현금은 차변이 지급액이고요. 대변이 입금액입니다. 그래서 630만 원. 요게 답입니다. 630만 원. 아까 현금 출납장 계산기 눌러서 다 더해볼까요? 네, 더하기. 425만 원 그리고 5만 원. 똑같죠? 이렇게 더해서 하셔도 되고 1월계표에서 한눈에 보셔도 된다라는 거. 4번 1월부터 6월까지 결제된 지급어음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6월까지라고 했어요. 1월부터. 그래서 합계잔액시산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잔액시산표 6월 30 지급어음 쪽으로 오시고 결제된 어음의 합계니까 대변 금액이죠. 저기 차변 금액, 대변 금액이래요. 차변 금액입니다. 그래서 230만 원. 아예 없네요. 잔액이. 그죠? 그러면 몽땅 다 결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차변 금액 230만 원. 5번 2월 말 상품 재고액에 500만 원이라면 2월 말 현재 상품 매출 총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뭐 결산자료 입력을 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직접 여러분이 빼셔도 됩니다. 그럼 합계잔액시산표로 할까요? 전체 메뉴에 결산자료 입력 여세요. 2월 말 그랬으니까 1월부터 2월까지 여세요. 자, 확인.
그러면 기초 상품이 2,400만 원이고요. 상품 매출이 1,450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요? 5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상품 매출 총이익은 1억 2,600만 원.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셔도 돼요. 아니면 자, 여러분 이거 지워 놓으셔야 돼요. 사용하시고는 원래대로 다 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합계잔액시산표에서 2월 조회하시고요. 일단 상품 금액이 2,400만 원이라는 건 아시겠죠? 자, 오른쪽 마우스 계산기. 재고 금액이 500만 원. 그러면 1,900만 원입니다. 자, 밑으로 살짝 내리셔서 상품 매출액 갑니다. 어디 갔죠? 아,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상품 매출액 1억 4,500이죠? 자, 빼기 1억 4,500. 그러면 1억 2,600.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원래는 어떻게 계산하시는 거냐면, 자, 상품 매출액에서 상품 금액을, 상품의 잔액을 더하기 2,400만 원. 아니죠. 빼야죠. 상품 매출원가니까. 자, 상품을 사갖고 온 거에서 나간 거니까 매출원가니까 뺍니다. 자, 빼기.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은 아직 팔지 않았죠. 그래서 매출원가에서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 더해주세요. 그러면 1억 2,600의 상품 매출 총이익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6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KIFRS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 표시되는 영업이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KIFRS 손익계산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KIFRS 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여셔서 12월로 조회해 주세요. 영업이익을 물어봤으니까 살짝 내리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2억 7,500, 63,850원이네요. 2억 7,500, 63,850원. 이런 거는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번.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KIFRS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부채 총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전체 메뉴에 KIFRS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 클릭. 12월 부채 총액을 물어봤죠? 살짝 내리겠습니다. 오, 여기 있네요. 부채. 아이고, 더 내려야 되네요. 여기 있습니다. 6억 4,416만 8천원이 되겠네요. 자, 부채 총계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를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KIFRS 재무제표를 열어라. 그러면 그걸 열어서 답을 구하세요.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 열으셨다가 전혀 다른 문제가 생성될 수도 있어요. 약간 그 구성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재무상태표를 열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에서 제시되면 그 제시되는 재무제표를 열어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결산 정리사항 문제와 네 번째 장부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제7회 모의 문제 중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